1990년 9월 14일. 비만 많이 왔다 하면 어김없이 잠기던 망원동이 84년 혼이 나고서 116억 원이나 들여 든든히 보수 수리를 해놓았다고 한다. 이번 폭우는 84년보다 더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온통 잠겼던 지역이 이번에는 멀쩡했다고 한다. 절약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116억 원을 들였기에 그 수배의 금액과 인명까지도 구할 수가 있었으니 말이다. 1990년 10월 7일. 하늘은 각본을 꾸며놓고 그 각본대로 진행되는 연극을 관람하고 있다. 연극이 재미있으려면 악인도 반드시 있어야 하고 스릴도 있어야 하고 전화위복의 극적인 반전 등등이 있어야 한다. 큰 실패와 성공, 증오, 복수, 기타 온갖 세상사가 엮어져야 한다. 악인에게 꿈에라도 나타나 양심을 일깨우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각본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생은 어느 의미에서 연극하듯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다. 연극 배우가 연극을 마치 실제 있는 일인 양 연기하듯이 인생 무대에 선 우리들은 저 사람은 악역을 맡았고 저자는 희생양의 역할을 맡았으며 해가면서 연극에서 배우가 하듯 살아나가야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실, 왕가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평범한 가정에서는 있기 힘든 일들이 많다. 중국 당태종의 새아들, 태종 자신과 그 형과의 이야기, 태조 이성계와 그 자손들 이야기, 단종의사 등 소위 핏줄을 나눈 사람들끼리 암투, 암살, 음모. 왜 그런가? 거기에는 엄청나게 달콤한 꿀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왕권을 잡아 세상의 1인자가 되고 권세의 최고봉을 누린다는 인간의 속성은 이 유혹 앞에 대개 눈이 뒤집힌다. 눈이 뒤집히면 부모고 족하고 눈에 보이질 않는다. 게다가 음식에 파리떼 모여들 듯 간신배, 자기 영달을 꾀하는 자들이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하면서 끊임없이 부추기고 이를 꾸민다. 왕실의 비애는 대개 이런 데서 연유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1990년 10월 9일. 행복, 기쁨, 평화는 주어지는 여건이나 운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잠자고 하루 세 끼를 들고 씻고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기울이는 노력만큼이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갖는 데에 힘과 정성을 쏟아야만 한다. 그것도 하늘 아래서 우리의 모든 다른 책임과 함께 중요한 의무일지도 모른다. 1990년 10월 14일. 전혀 자기는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몽땅 차지하겠다고 길을 쓰다가 모두 잃게 되는 경우를 본다. 인생의 10% 정도는 손해를 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한지도 모른다. 10%를 잃겠다고 생각하면 90% 얻는데 단 1%도 잃지 않겠다고 생각하다가는 100%를 모두 잃게 될지도 모른다. 인간 사이의 애정과 우정을 해치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어리석게 보인다. 도대체 그것을 떠나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인가?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살피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실컷 도와주고도 하찮은 0.1%의 서운한 대접으로 원수가 되는 경우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어제 드라마에서도 보니 이제 3개월 밖에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주인공에게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 누구도 모두 잘 대해준다. 그러한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지 않더라도 서로에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선고 소식에 그렇게 잘해줄 대상이라면 평소에도 잘해줄 수 있는데. 모든 것은 생각 먹기 나름이고 보는 관점 나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 먹기가, 그 보는 방식이 변화되고 고쳐지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이기에 인생에는 기쁨과 보람보다도 많은 후회와 번민이 있게 되는 것이다. 1990년 10월 22일. 내가 해야 할 기념사업의 일은 이제 끝났다.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수도 없는 인터뷰와 성대한 추도식, 수많은 사람들, 영화, 책, 신문, 기타 홍보 활동 등등 기념관 짓는 일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1990년 11월 7일. 오늘 인터뷰를 했다. 17군데 일간신문, TV방송 등에서 27명이 취재했다. 난생 이런 대대적인 인터뷰는 처음이다. 내가 88년도에 기념사업 한다고 나설 때는 보도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조용히 물러나려 하니까 오히려 취재가 요란하니 이 무슨 아이러니인지. 1990년 11월 9일. 오늘 인터뷰는 일간신문, 잡지, KBS, MBC 등등 자그마치 23곳에서 43명의 기자들과 하였다. 이것이 느닷없는 웬 난리인지 정말 알 수가 없다.
물러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일 줄이야. 인터뷰 중에도 어깨가 짓눌리듯 아팠고 집에 오니 기진맥진이다. 어제도 잠을 못 잤으니 이거 잠을 제대로 자본 날이 언제인지 까마득하다. 1990년 12월 2일 어느 의미에선 큰일의 전개에 앞서 전주곡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판인데 그런 일의 전말을 기록이랍시고 일기장에 적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겁다. 악몽 같은 일들을 적어 무엇하랴. 이번 일련의 사태는 하나같이 꼬여서 자꾸 큰 소리가 나게끔 일이 전개되어 왔다. 세상이 벌컥 뒤집히게 떠들썩해야만 하게 되어 있는 각본같이 느껴질 정도이다. 1990년 12월 4일 어쨌든 어제는 오랜만에 잠다운 잠을 잔 셈이다. 나무는 여름 내 푸른 잎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여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그러한 결실과 더불어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떨어진다. 잎에 단풍이 드는 것은 말하자면 1년 일한 동안 쌓인 노폐물이라고 한다. 오늘 문득 나의 신세가 바로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곡을 벗긴다고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해온 인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에게 부모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한정되게 주어진 시간이었다. 영감이 작용했는지 이 기간 동안 나는 몸에 병이 날 정도로 서둘러 일을 했고 소기의 목적을 다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나의 일은 열매를 맺었는데 낙엽이 되어 떨어지려 한다. 피할 수 없는 일이리라. 이것을 굳이 이름 붙이자면 희생, 대가. 이제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다. 열매를 맺었으니 더 이상 잎을 유지할 수 없다. 이제는 새 일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은 어쨌든 휴식기이다. 겨울에 동면하는 나무처럼. 1990년 12월 8일 사람은 선하고 예를 지키며 자주 만나는 기회를 가지면 자연히 정이 들게 된다. 누구에게 정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은 인생에 있어 하나의 아름답고도 소중한 체험이며 잘 간직하고 키워나가야 할 보배이다. 진실만이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며 감동시켜 강한 힘으로 마음을 묶어준다. 1990년 12월 9일 정리를 하다가 지난 2년 동안 인터뷰하느라고 정리하고 고심하고 노력한 자취들로 남겨진 노트 서류들을 발견했다. 지금 보니 또 감회가 새로운 내용들이다. 그동안 쌓이고 쌓인 이야기들을 지난 2년 동안 거의 다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내가 결론적으로 말을 해본다면 아버지에 대한 온갖 누명은 벗어진 셈이다. 그 안에 사무치던 시절의 생각과 할 말을 다하여 자식된 도리를 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2년뿐이었다. 아마도 영감이 은연중 작용했기에 그 안에 모든 일을 완수해야 한다고 내가 그토록 바빴었는가 보다.